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자, 방금 전에 주요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지표와 함께 시장 흐름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취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신세계 프로그램 먼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신세계 배너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외 선물 전략과 신호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는 여러분들이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열려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확인하고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실시간 채팅방도 열려 있으니까요. 이 부분 통해서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고 궁금한 사항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도 또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이긴 한데요. 앞서서 9시 반에 비농업 지수가 나왔습니다. 고용 지수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 이후의 포지션과 그 후의 시장 반응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실 출연진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송준식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준식 해설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찾아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9월, 10월, 각 이제 중앙은행들의 정책 방향을 이렇게 결정 짓는 그런 힌트들을 오늘 아마 많이 얻어갈 건데요. 네. 벌써 시장은 9시 반 지표 결과로 한번 출렁였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본장 시작하고 나서의 움직임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지표인 만큼요. 자,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면서 같이 좀 이야기하거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많으실 텐데 저희와 지금부터 함께 하시면 모든 정보 잘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윤희라 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윤희라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윤희라입니다. 어제만 해도 8월이었는데 벌써 9월이 됐습니다. 9월이 돼서 그런지 날씨도 선선한 게 정말 산책하기 참 좋은 날인데요. 오늘 기분 좋게 한 주 마무리하시고 주말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열심히 찾아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비농업 고용지수가 나왔는데요. 15만 6천 건이 증가했다라는 결과입니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표가 이 개장 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개장에서 또 시장은 어떻게 이 지표를 흡수할지 그 부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오늘 2시간 동안 함께 도와주실 마스터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의 마스터 화면 통해서 먼저 소개합니다. 2017년 여름 해외 선물 투자자들을 위한 빅데이터 트레이딩 솔루션 프로그램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LG 시스템 마스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제가 일본 출장을 마치고 지금 저녁 비행기로 바로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치자마자 새로운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을 먼저 신세계 회원님들께, 신세계 시청자분들께 전달드리게 됐는데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돼요. 너무 스케줄 너무 빡빡하신 거 아니에요? 연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방송 전에서도 또 네. 방송 저희 또 준비하시고 네네. 개별적으로 네. 예, 또 포인트 다 계속 짚어주셨죠.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서울경제TV 자체 온라인 방송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짚어드리고 그 네. 매매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신세계를 또 쏴드리고요. 프로그램 안에다가. 그러고선 바로 또 지금 방송으로 들어왔는데 원래 빡빡하게 살아야 회사가 빠르게 발전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아, 마스터님. 예. 너무 유쾌하신 분인 것 같은데. 자, 오늘 이렇게 LG 시스템 마스터가 여러분들에게 또 시장 해외 선물 전략 꼼꼼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 스튜디오에 찾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짚어볼 이슈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먼저 오늘의 짚어볼 퓨처스 이슈, 토크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는요, 먼저 S&P입니다. 세제 개편한 기대감에 지수 상승의 흐름이다라는 이슈를 짚어드렸는데, 자, 오늘, 2,476까지 상승하네요. 0.24%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미국채 10년물입니다. 자, 세제 개편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물가지수 부담에 상승한다라는 흐름인데요. 지금은 보합권에서 약보합으로 돌아섰네요. 126-2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할까요? 다음 이슈는 엔입니다. 미국 달러 약세 전환에 하락세가 주춤했던 엔화인데요. 자, 오늘 지금 현재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역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골드입니다. 달러 인덱스 하락과 그리고 미국 재무장관의 달러 약세 용인 발언에 상승했다라는 그런 뉴스인데요. 지금 시간 역시도 1,328달러까지 상승하면서 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가지 이슈 앞서서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 골드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수도 상승하는, 이렇게 위험자산도 상승하고 골드 안전자산도 상승하는 이 양적인 이런 반응에서 또 시장 투자자분들이 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이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시세 S&P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그러면 S&P에 대한 부분 함께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S&P 500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입니다. 오늘까지 양봉으로 마감이 된다면은 5거래일 연속 상승인데요. 2,475.75포인트입니다. 자,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다운입니다. 저는 다운이고요. 해설위원님 다운, 그리고 인유라캐스터 다운, 마스터님 업 이렇게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지표가 9시 반에 있었기도 했고 먼저 외신 뉴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네, 외신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일단 같이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수나 지표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다들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좀 흥미로운 뉴스가 있어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investing.com에 따르면요. 오늘 직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There is no larger issue for the markets than what's going on with North Korea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S&P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방 압력이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당분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만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지난 22년간의 그래프를 investing.com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9월 첫째 날 같은 경우에는 지난 22년 동안 13번 다 함께 상승 마감을 했는데 다만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게 노동절을 앞두고 있죠. 노동절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첫 번째 9월 3일 올해 들어서 9월 3일이 되는 건데요. 노동절이 시작이 되면 바로 전날에는 하방 요인이 굉장히 많고 하락 출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이 미국에서는 노동절이고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이 줄어서 약보
10억간에서 거래가 마감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Friday before the 3 days Labor Day holiday weekend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 월화 수도 Labor Day weekend에 같이 들어간다는 거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해외 선물 자체는 또 해외 시장, 해외 스케줄에 맞춤이기 때문에 윤희라 캐스터가 또 투자자분들 이런 스케줄 체크까지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송준식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스터님 말씀대로 다음 주 월요일 날 휴가예요. 예, 이제 매니저들이 휴가를 앞두고 이렇게 주식을 사놓고 휴가를 떠나진 않습니다. 다녀와서 대부분 자금 집행들을 하지. 네. 그리고 월말도 이제 끝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말에 어떻게 보면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면 좀 의미가 부정확할 수도 있는데 그런 형태의 매수세들은 지금 다 들어왔다라고 지금 볼 수 있겠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세제 개편안 그건 뉴스 재료로 그냥 저는 그냥 시장 결과에 대한 매스컴의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그래도 한 3일 정도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오늘 큰 폭의 조정보다는 그냥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은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다운을 들게 됐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요새 최근에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오늘까지 진짜 5거래의 상승이잖아요.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면은 또 고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을 뿐더러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해서도 좀 흡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의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여기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 정도의 하락세라고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저 또한 그런 쉬어간다, 오늘은 좀 쉬어간다라는 흐름에서 다운을 들었는데 개장 이후 지금 0.24% 상승세인데요. 개장 이후에는 이 상승폭을 봤나 다시 한번 되돌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에서 다운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 홀로 오늘 업을 들어주셨는데 또 마스터님은 또 꼼꼼하게 실시간 리딩과 이 포인트들도 함께 짚어주시잖아요. 네,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네, 지금 제 의견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패널을 업다운을 이렇게 들게 되는데, 사실상 이걸 보고선 그대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럼요. 좀 구분을 잘 해주세요. 저희가 그러면. 그 부분을 좀 포커스를 들여서 제가 업을 좀 들게 됐습니다. 왜냐? 지금 연일 5일장 연속 상승이 보였죠. 일단 상승 모멘텀을 시장이 갖고 있었던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여러 패널분들께서 말씀하신 종합 의견은 이 부분에 대한 되돌림세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오늘장의 의견이셨고요. 그런데 물론 오늘장의 5일치 상승분에 대해서 이제 휴가철 들어가니까 이제 주말 들어가니까 그 전에 미리 롱커버링 들어갈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이따가 새벽 3시 반 정도에 한 번에 청산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도를 진입해야 하느냐? 그건 분명히 아니다. 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직 상승 모멘텀이 다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방향으로 베팅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관점에서 전 일부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제가 다운을 들어드리면 다 다운을 드시니까 매도를 치실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진입하시면 리스크가 높다. 분명히 모멘텀은 아직 상승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포지션을 오히려 아예 안 가져가시면 안 가져가시지 매도로 가져가시지 마셔라. 이 관점입니다. 너무 섬세한 사려 깊으세요? 맞아요. 되게 깊으신가 봐요. 네네. 근데 이거를 제가 좀 많이 봤어요. 그 많은 분들께서 신세계에서 업다운을 드는 걸 가지고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바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체적인 저희가 모멘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지 이걸 신호로 해서 바로 그냥 업앤다운을 들어가시면 리스크가 높다는 점을 좀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업다운을 또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 뿐이지 이 업다운이 그대로 매도, 매수, 방향 또는 그 부분에서 매도 포인트, 매수 포인트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지금 또 마스터님에 대한 부분을, 마스터님 말씀해주신 부분을 일단 상승 모멘텀은 살아있다. 그리고 다운을 든다면 지금 시점에서 너무 고점에 매도로 들어가실 분들을 위해서 또 배려 차원에서 꼼꼼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2474.00이 기존의 기관들의 매도 포인트였습니다. 과거 차트에서. 근데 그 라인에서 금일장에 계속적으로 약한 저항을 받고선 약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 이후에 돌파를 보이고 나서 추세를 치고 올리지는 않은 걸 볼 때 아직 상승 모멘텀이 꺼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추가적으로 오늘장의 상승으로 더 베팅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게 종합적 기관의 관점으로 보여지고요. 추가적 강한 매수 물량이 들어오기는 힘든 상태는 맞습니다. 분명히. 다만 여기서
매도를 치신다. 아래에서 지금 저항 포인트를 뚫고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겠죠. 네, 그 부분만 좀 정확하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일단 네. S&P만 저희가 일단 짚어보고 있는데 네. 나스닥도 많이들 보신단 말이에요. 네네. 보신단 말이에요. 네. 나스닥도 지금 시간에는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고 또 6,000 포인트를 또 넘었습니다. 6,006 포인트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네네. 자, 이 또 가격대가 또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나스닥에 대한 뷰도 궁금하거든요. 나스닥은 네. S&P랑 달리 아예 전고점까지 다 뚫고 올라가 버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신고가를 올라가 버린 차트에서는 더더욱이 매도를 잡으시는 게 리스크가 높습니다. 물론 나스닥이나 S&P나 증시적 종합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서서히 매수 모멘텀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기관들의 의견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신고가가 올라가면은 더 이상 이제 매수로 추가 베팅을 하기엔 리스크가 높다라고 일반적으로 기관 자료엔 다 써 있죠. 써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베팅 하실 때 더 이상 위에 저항선이 없는 상태에서는 매도 관점을 잡으실 포인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라리 매도를 가시려면은 오늘장에 치고 올라가고 나서 나중에 고점을 만들고 다시 매도에 대한 매집세가 새롭게 만들어질 때 매도 포인트가 형성이 되면 그 포인트를 가지고 매도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지금 포인트에서 그냥 따라 들어가시거나 매도를 아무 데서나 잡으시지 마시고요. 네. 반드시 차트가 새롭게 고점 형성하고 나서 그 후에 대응을 들어가시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스터님의 나스닥에 대한 뷰 들어봤고요. 해설위원님의 말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대장주들의 지금 사실 모멘텀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가 사실 주식 지금 시간이 아니라서 네. 예, 뭐 개별적인 그런 지금 기업의 이슈들을 좀 구체적으로 논하기는 좀 그렇고 애플이나 페이스북 저희 뭐 그리고 넷플릭스까지 해서 뭐 전반적인 IT주들의 개별 흐름을 좀 체크를 하신다면 S&P와 나스닥, 다우의 조금 차별성을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에 대한 부분도 두 분의 의견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관심 있으셔 하고 또 지금의 상승세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꼼꼼하게 짚어드렸는데 나스닥과 S&P 상승 궁금하신 부분을 또 외신들은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는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뭐 나오는 기사 있나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무래도 이 양쪽으로 다 열려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When sideways during most of the session, but the American pushed highers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마 5,980 정도에서 이 지지를 받는지가 오늘 장에서 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애플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것은 추후에 장이 시작이 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지선을 좀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6,000선이 깨지느냐 만약에 6,000선이 깨진다면 5,980까지도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기업 실적 발표나 기업에서 뉴스 나오시는 거 보시면서 차분하게 투자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P에 대한 이슈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미국채 10년물입니다. 지금 126-28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찍었던 고점이죠. 127-13, 그 넘어서까지 가격대는 다시 한번 시도를 못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 동안에는 위쪽으로의 변동성이 좀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자, 짚어볼까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국채 역시 또, 네, 다운을, 네, 우리 마스터님. 오늘 주인공 맞으시네요. 네. 바로 저부터 시작해요. 아니요. 네. 저의 그냥 여건이었고요. 네, 윤희라캐스터 계속해서 미국채에 대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레이버데이 앞두고 나서 그렇게 많은 큰 변동폭이 있겠습니까만, 아무래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될 가능성이 맞다고 네.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일단 있었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가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고요. 좀 이따가 추후에 있을 다른 경제 지표들도 살펴보셔야겠지만요. 이것 이외에도 사실 좀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그
하방 압력이 맞죠. 하방 압력 관련해서는 추후에 계속 장이 흐르면서 더 데이터를 살펴보셔야겠지만 아무래도 전반적인 흐름은 오늘은 US Labor Day 앞두고 거래량이 줄 것이다라는 것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강보합권으로 거래가 마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송준식 해설위원님, 뭐 국제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잖아요. 해설위원님에게. 결국에는 다시 물가다. 예, 어제 GDP가 결과가 나왔죠. 뭐 3%를 결국에 달성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PC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고요. 오늘 임금 상승률 역시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하회를 하고 있고, 여기서 추가 뭐 이런 지표 지금 고용자 수도 지금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가격에 반영을 안 하는 이유는 사실 8월이 좀 뭐 어떻게 보면 고용시장 쪽에서는 약간 비수기입니다. 다들 휴가를 가는 시기라 네. 뭐 언제든 8월의 결과치가 또 수정치가 또 나중에 추후에 또 나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정치로 지금보다 더 개선될 수 있다라고 시장은 뭐 약간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옐런이 생각하고 연준이 판단하는 물가의 가장 핵심 포인트, 임금 상승률. 오늘 좋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서 말씀하신 뭐 캐스터님의 그런 이유들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기술적으로 126- 뭐 한 2, 3 정도에서 127-05 정도 구간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한번 좀 눌러주는 그냥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뭐 분할 매수를 약간씩 추가, 그러니까 이렇게 분할해서 저점 매수를 조금 노려보면서 가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떨어질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네네. 가서 모아가는 전략 예,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결국엔 이 정도 지표가 나온다면은 다음 주까지 이 결과를 엎을 만한 뭐 그런 지금 사실 이벤트들이 없어요. ECB, 그러니까 지금 유로존 중앙은행에서 이제 드라기 총재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금리 결정을 하고 네. 진행을 하는데, 지금 유로도 너무 많이 올라왔죠. 네. 유로 강세 부분에 대한 부담으로 사실 9월에 자산 축소 그런 의견보다는 10월로 조금 미룰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금 사실 많기 때문에 만약 유로존이 또 그렇게 움직인다면 그 부분이 또 채권에 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무리한, 여기서 사실 이 구간이 금리 수준으로 역산해서 계산을 하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합니다. 그런데 쉽게 매도를 볼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분할로 그리고 짧게 좀 트레이딩을 해나가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네. 해서 제가 매수를 들었습니다. 네. 업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매도 관점으로 보기에는 뭐 기술적으로나 뭐 다른 재료 안에서도 그런 포지션에 대해서는 매수 쪽으로 더욱더 무게를 주신 것 같아요. 자, 국제에 대해서 또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 마스터님의 의견은 다운이셨어요. 네. 네네. 네. 지금 보시면은 126포인트 23.0에서 분명히 강하게 어제장에 지지세가 흐름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관들 매집이 들어왔던 부분이시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까지 내려올 때 실질적인 지지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트가 어차피 내려오더라도 지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매도 포인트로 꺾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지금 금리 관점에서 볼 때 이미 9월, 12월에 대한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다 시장에서는 포기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 관점에서 보는 채권 가격은 많이 올랐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다만 금일장에 지금 비농업 고용 지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네, 안 좋게 나왔는데 좀 포커스를 두셔야 될 부분이 실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번 달에 5번 발표 중에 4번이 호조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ADP 조사치까지도 호조세로 나왔죠. 그런데 실질 발표치는 지금 하방 쪽으로 급격하게 꺾이면서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지금 최근에 비농업 고용지수랑 ADP 및 실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갭이 커졌습니다. 예. 발표치가 연속적으로 같은 관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 상으로는 자꾸 투자 시장에 있던 돈들이 안전자산 쪽으로 몰려갈 가능성은 있다. 모멘텀 상으로는 분명히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채권 가격을 상승 쪽으로 보는 관점은 이제 없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관점까지 좀 함께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국채는 금리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서 송주식 해설위원님도 이 국채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릴 때 유로화에 대해서도 관련돼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유로 같은 경우에도 두 분에게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요. 1.2를 찍고 난 이후에 그래도 여전히 상승세는 지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1.19대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 부분에서의 전략이라든지 앞으로의 흐름도 좀 전망을 듣고 싶거든요. 먼저 해설위원님. 저는 네. 차라리 뭐 트레이딩을 한다면 네. 뭐 오늘 마스터님께서 그 부분은 책임져 주실 부분이긴 한데 네. 1.2를 뚫을 만한 지금 모멘텀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없다고 봐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확실히 왜 그래? 네. 20이 금리 결정이니까 네. 다음 주 목요일이.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면 매도를 쳐주는 게 더 좋은 조금 트레이딩 아닌가. 예. 밑에서 받치기보다는 예, 그렇게 좀 짧게 네. 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이고요. 네. 뭐 여튼 지금 구간에서 뭐 넓게 보면 한 1.185에서 1.20 사이의 구간을 계속 뭐 그 구간 안에서 네. 움직임을 다음 주까지는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드라기 총재가 10월로 미루는 모습을 보이는가에 대한 확인을 하고 또 대응을 할 텐데 네. 유로 약세 관련 발언을 계속 아마 내뱉을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 날. 그런데 과연 시장이 뜻하는 대로 올라줄까? 내려줄까? 네. 저는 되려 또 1.20을 뚫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해설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신에 네.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사실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1.188일에서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1.18대죠. 1.19에서 최대 95까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에서 머무르다가 아마 다음 주를 기점으로 또 상승이나 하방으로의 방향성이 잡혀질 것 같으니까요. 좀 그때까지는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 이후에 뭐 시세라면은 큰 흐름이라면 추세라면 그때 이제 결정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 20일 금리 결정 이 앞두고는 좀 제한적인 이 박스권 매매로 이어가시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뉴스와 그리고 해설위원님의 분석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마스터님도 유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지금 해설위원님께서 그 네. 1.2 라인을 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1.2 라인이 차트상으로 볼 때 아래로 뚫고 나서 실질적으로 기관 매집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매도 추세로 쫙 빠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차트상으로 기관들 진입 흔적이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그 라인에서 오늘 강한 상승세가 터졌는데도 달러 인덱스가 하방으로 떨어지면서 반전 상승을 보였죠. 유로는. 예, 그렇게 해서 치고 올라갔음에도 동일 단가에서 맞고 추가적으로 반락을 보였습니다. 이 모멘텀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1.2를 뚫고 올라갈 모멘텀은 분명히 없다라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고요. 다만 저번에 잭슨홀 미팅 때 실질적으로 드라기 총재가 발언을 최대한으로 아꼈죠. 그 발언 아꼈던 부분들을 다음 주에 풀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모멘텀들이 풀어질 때 상승세로 12,000선을 돌파할 가능성은 있다. 1.2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없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유로가 나왔으니 하는 얘기인데 ECB 입장에서는 부양 정책을 끝내기 전에 최대한 재정 지출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이번 달에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9월 말에 독일 총선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말 독일 총선이 결정되고 사실 독일 또 스탠스에 따라서 사실 ECB의 또 금리 이런 방향성을, 또 자산 축소에 대한 부분이 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영향 때문에라도 10월로 좀 미룰 것이다라는 의견이 시장 의견이 좀 강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벤트에 대해서는 일정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보면서 이 시기를 또 결정하기 때문에 9월 말에 또 독일 총선이 있다면 이 이벤트가 지난 이후 10월로 미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로까지 저희가 함께 짚어드렸고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en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yen 오랜만에 이슈로 올라왔거든요. 소위 말씀드리는 안전자산 3인방이죠. 금과 그리고 yen 그리고 방금 전에 짚어본 국채 이 세 종목이 같은 흐름을 보일 때도 있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많이 헷갈리실 때도 있을 텐데요. 자, yen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약세 흐름 보여줬는데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얘네 대해서는 모두 업을 드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 대해서는 일본을 방금 전에 다녀오신 마스터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일본을 네네. 다녀왔는데 실질적으로 뭐 N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토론을 하고 온 건 아니에요. 얘네 네, 쓰셨잖아요. 네, 얘네 많이 썼습니다. 네. 네, 조금 이따 얘는 지금 네. 남은 거 좀 드릴게요. 네, 제가. 더 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관점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아래쪽에서 상방 쪽에 대한 매집이 정확히 얘기 드리면 네. 9080 부근에서 매집세가 지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집세가 있은 후에 강상방으로 치고 올렸고요. 다만 지금 최근 장에 연속적으로 하방을 내리기 전에 지금 위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9230.0 이 포인트에서 강하게 매집세가 있고 매도로 쭉 내렸습니다. 매도로 쭉 내리고 나서 지금 큰 흐름상으로는 바닥을 찍고 터닝을 해서 올라가는 상태인 건 맞는데 지금 오늘 장에 치고 올리면서 지금 전 저항선인 9135 여기서 저항을 받고 강하게 떨어졌죠. 근데 아직은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한다. 그때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9135 포인트를 돌파를 해서 금일 치고 올린다. 추가적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일봉상으로 큰 흐름상으로 찢어서 보실 때 지금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세가 9135 라인을 뚫고 나서 올라가더라도 너무 길게 보진 마시고 간단히 전에 매도 포인트가 있었던 9230, 9230까지만 바라보시는 단기적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매수세가 적절하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길게 지금 상태에서 바로 진입을 하셔가지고 9230까지 보시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9135에 대한 라인을 확실하게 뚫어주고 나서 그 후에 매수세로 베팅하시는 게 깔끔하시겠습니다. 네, 9135선을 돌파한 이후에 더욱더 강한 매수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 거네요. 네. 실질적으로 일봉상으로는 지금 모멘텀이 이미 네. 상승세 모멘텀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금일 관점에서는 기관들은 매수세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맞기 때문에 저희는 마지막 돌파 라인을 뚫어주고 나서 확실하게 손절 가능성이 낮아지는 포인트에서 진입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게 안정적이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스터님의 의견 먼저 들어봤고요. 그리고 송주식 해설위원님의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죠. 예, 저는 진짜 무섭은 게 오늘 어떤 기사를 봤냐면은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죠. FX 마진 시장에서 달러 엔 이제 그 상품이 달러 약세에 베팅하는 게 3년 내 최고라고 개인 투자자들이. 달러 약세에. 예, 달러 약세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엔 강세죠. 그런데 오늘 사실 지표가 그들 손을 들어줬어야 됐어요. 그런데 흔들었죠, 지금. 이렇게. 네. 예, 역시 파생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다. 예, 이런 역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메이저라고 하는 뭐 이런 조지 소로스가 뭐 참여하고 있는 펀드들이나 뭐 이런 글로벌 자금들이 그냥 좌시하지 않는다는 게 조금 느껴지고요. 그냥 과거 트레이더였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한 번 흔들기였다. 한 번의 흔들기였고 당분간 그런데 사실 지금 일봉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 맞아요. 예, 일봉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좀 많이 올라왔고 앞서 마스터님 말씀대로 9,200선을 완전히 뚫어주면 이제 그때는 정말 상방 포인트고 뭐 짧게는 9,130선을 뚫어줘야 뭐 올라갈 텐데. 저는 뭐 지금 매수긴 한데 좀 보수적입니다. 예, 보수적으로 짧게 끊어가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구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유로 역량과 동일하게 다음 주 목요일까지 뭐 큰 이런 좀 엔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렇게 유로와 마찬가지로 기간도 설정해 주셨는데 다음 주 목요일 안에서 세계 뭐 두 번째 주통하니까요. 네. 그 제한된 흐름 안에서의 트레이딩 관점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외신 정리를 해 볼까요? 어떤 뉴스 있어요? 네, 엔도 안전자산이니까 좀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는 게 맞겠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Russian Friday promised a tough response to a U.S. order to shut down the Russian
consulate in San Francisco and offices in Washington and New York. The latest round in a diplomatic tit for tat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 미국이 러시아에 파견 나가 있는 대사관 같은 그 사람들을 이제 러시아에서 쫓아낸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환영한다 나가는 이렇게 세금 같은 게 줄어서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내에서도 있는 샌프란시스코 베이스에 있는 영사관 사람들을 다시 미국에서도 쫓아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텐션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커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엔과 골드도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사실 그러나 이것은 대외적인 이슈에 불과하고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가운데 다만 오늘 엔의 상승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건 지금 구글에서 사용하는 빅데이터 그래프거든요. 근데 오늘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게 맞다고 지금 그래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적인 흐름일 뿐이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엔 같은 경우에는 neutral이라고 합니다. And long term it is back to bullish with 5 more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좀 낙관적인 부분이 있으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소폭의 상승 흐름을 보인다는 게 맞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옌까지 지금 앞서서 국채와 옌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골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골드는 다른 안전자산은 눌렸기도 했고 다시 또 반등하기도 했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지가 된단 말이죠. 금 지금 현재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요. 1328.2달러입니다. 1300달러 돌파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강해요. 자,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을 또 골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골드도 함께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마스터님, 골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자, 여기서 어떤 매매 전략이 유효할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아래서 떨어지는 물량들 상방적으로 매수세로 베팅하시는 게 더 안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핵심적으로 지금 오늘장에 신고가를 뚫고 다시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네. 지금 지표 부분이 깔끔하게 안정적으로 미래 예측을 가능한 상태, 그 상태가 되어야 기관들의 돈도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그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 시장으로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갈 수가 없고 혼조세의 지표가 계속돼서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골드를 강하게 떨어뜨릴 만한 모멘텀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골드를 매도로 대응하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시고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부분을 계속 받아내는 방식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1310선 지금 아래쪽에서 약하게 지지세를 후에 지금 크게 반등세를 보였고요. 지금 오늘장 안에서는 1323선에서 지지세를 보이고 추가적인 강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아래쪽에서 단계적으로 매수세가 올라오고 있었죠. 이걸 굳이 역행해서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서 동일 단가 포인트에서 매수세로 같이 동일하게 대응하시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포지션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또 잘못적으로 좀 고점을 예상을 하시면서 미리 매도를 또 들어가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해주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하락 그 재료가 없다. 지금은 상승 쪽으로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는 흐름으로 전망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만약에 이번에 9월 혹은 12월에 급변전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럼 그때 기준 발표가 날 때 2주 정도 전부터는 매도세로 꺾여서 내려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런 확률이 명확하게 이미 시장에서 채권 시장 혹은 금리 선물 시장으로 예측을 해주죠. 그때 포인트를 기준으로만 매도세 대응을 가시면 되고요. 네네. 그 전까지는 매도 재료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에 대해서 정말 알차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해설위원님은 또 미국채 잘 보시기도 네. 하고 금도 함께 보시잖아요. 1300선을 올라탔잖아요. 네. 예.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자리는 1350선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표들이 도와준다면 상승 탄력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고 오늘 사실 약간의 눌림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8월 말까지의
그 월말 매수세가 조금 있었습니다. 네. 채권과 골드. 뭐 그 월말 매수세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 월물 교체가 되면서 월말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오늘 이제 달이 바뀌면서 약간의 그런 좀 청산 그런 물량이 조금 나왔던 것 같고요. 예, 1350선, 1350선을 만약 지지하게 된다면 그 다음 1400선. 만약 그런데 올해 정말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분위기가 자산 축소 가지고 그 키만 가지고 옐런이 뭔가 정책 변화를 주려고 한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판단은 1350선을 한번 올라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늘 분 차트를 뭐 60분, 30분, 120분 이렇게 뭐 중기적으로 보면서 트렌드를 본다고 하시지만은 해외 이런 사이트들 들어가면은 10년 차트, 뭐 15년 차트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5년 차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더 장기 차트, 좀 긴 기간의 흐름을 한번 골드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체크를 하신다면 결코 지금 수준이 높은 수준은 아니구나. 예. 뭐 그 트렌드를 역행하는 뭐 이 지금 추세를 역행하는 그런 매매는 좀 피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추세를 역행하는 매매에 대한 부분은 또 지양하셔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지표도 마찬가지로 골드의 이 상승에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도 같아요. 자, 골드 이 다음 이슈였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서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라 캐스터,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뉴스들이 좀 있나요? 네, 골드도 앞서서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리스크에 아직까지도 그런 모멘텀이 좀 남아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러시아와 미국 간의 그런 정치적인 리스크 그리고 북한 관련된 이슈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것 이외에 좀 외신에서 이야기하기를 Gold is highly exposed to interest rates particularly in the U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골드가 고용 지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안전자산보다도 더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사실 1325에서 1328을 뚫느냐 마느냐를 좀 집중적으로 보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이미 뚫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상방의 방향이 많이 남아져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도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위쪽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뭐 전반적으로 저희가 짚어본 뷰가 상방 쪽으로 더욱더 열려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마스터님. 그렇다면은 여기서 어떤 매매 포인트로 접근해야 될까요? 네, 방금 전에 아까 첫 번째 S&P 종목을 말씀드릴 때부터 제가 포커스 드렸던 부분이 업다운을 든다고 현재 상태에서 매수 매도를 들어가야 되느냐, 그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저는 장기 모멘텀에 대해서 공간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정확히 얘기를 드리면 지금 금일장 현재 차트에서는 매도세 부분의 힘이 분명히 강한 거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 매집이 아래쪽에서 매수세 방향으로 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포인트에서만 매수 포인트를 잡아서 길게 버티는 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포인트를 들어가시더라도 모멘텀을 너무 길게 뭐 1350, 뭐 1400 이렇게 모든 포지션을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장기 포지션을 들어가실 때는 본인이 가진 자금의 10분의 1 정도로 레버리지 비율을 줄이셔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점을 꼭 반드시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 증거금도 좀 비싸잖아요. 네, 그렇죠. 증거금도 비싸기 때문에 일단 홀딩 자산도 많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계약수를 10계약만 들어가신다고 해도 거의 기본적으로 7천만 원 정도는 필요하시기 때문에 포지션을 오래 버티기에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레버리지 비율을 줄이셔서 들어가시는 게 골드를 베팅하기에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하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역시 이런 트레이딩 관점과 매매 포인트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S&P와 미국채, 옌, 그리고 골드까지 꼼꼼하게 짚어봤는데요. 지금 개장을 하고 난 이후 15분이 지난 상황입니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짚어본 골드부터 시세 확인할게요. 자, 골드는요, 1326
46.7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0.60%, 62% 상승한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다음 시세 보도록 하죠. S&P 500 지수 개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세는 유지가 됩니다. 2,476.2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 FX도 살펴볼까요? 1.18로 떨어졌네요. 1.18, 86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고점에서의 부담감일까요?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 현재 46.76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47달러가 깨진 이후에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크루드 오일에 대한 부분도 좀 함께 짚어볼까 해요. 워낙 많은 투자자분들이 크루드 오일을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스터님은 저희가 크루드 오일 같이 안 짚어봤잖아요. 네. 오늘 안 그래도 네네. 아까 종목들 보니까 다 네. 금융 선물들밖에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상품 선물을 하나 좀 끼워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들었는데 네. 딱 끼워주시네요. 네. 지금 47.13 네. 부근에서 오늘장의 매도 매집세가 약하게 있었습니다. 약하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까 제가 방송을 처음 오픈할 때 9시 오픈할 때는 이미 터치를 해서 더 이상 추가적 매도 포지션은 안 드렸는데 네. 47.13은 분명히 기관들의 금일장의 매도 매집세 부분이 맞고요. 그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아래쪽에 큰 흐름상의 매집세 부분이 아래쪽에서 46 부근, 46 부근에서 저점을 만들고 튀어 올렸기 때문에 46 위에 있었던 46.71 정도의 평균 매집가가 있습니다. 이 라인까지는 굉장히 열려 있다. 다만 이 아래 46.72를 터치하고 나서부터는 청산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이 오일 시황 부분들을 보시기가 굉장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아까 금융 선물들도 마찬가지고 다 좀 어려우실 텐데 네. 제가 지금 신세계에다가 이쪽 전반적인 시황들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시황들을 이제 방송 중에는 말씀을 드리죠. 이제 외신 캐스터 분께서 뭐 발음 어마어마하게 좋은 발음으로 좀 뭐 이제 번역도 해드리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보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 개인들은. 그래서 신세계 프로그램 안에다가 제가 시황들을 다 써서 올려드리니까요. 그 포인트를 보시고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울경제TV 메인 페이지 있죠. 신세계는. 네. 거기서 다운받으셔서 직접 실시간으로 시황을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방금도 써드렸어요. 써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중에 이렇게 또 리딩 하시면서 또 신세계를 통해서 전략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아래 하단 자막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실행을 하셔서 이 9명의 마스터가 전달을 해드리는 해외 선물 전략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46.8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거의 저희가 1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해설위원님의 그 크루드 오일 뷰도 짧게 들어볼게요. 일단 뭐 태풍 하비에 네. 뭐 펀더멘탈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네. 하비 영향으로 미국 정제 시설이 25% 정도 4분의 1이 이제 중단이 됐대요. 네. 그래서 뭐 원유 수요가 이제 중단된 거 아니냐라고 해갖고 뭐 조금 여기 30분 봉을 보면 네. 45.58 정도까지 눌렸었죠. 눌렸다가 네. 지금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글쎄요. 이런 구간에서는 이렇게 좀 짧은 관점으로 이렇게 레벨을 네. 나눠갖고 좀 지지저항을 쪼개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네. 여기서 사실 다 왔다라고 해서 매수로 좀 들어가기에도 예, 좀 무리가 있는 아직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최소한 한 45불 정도는 좀 지지를 하는 모습을 뭐 다시 확인을 하든지 네. 아무튼 한 44불에서 45불 사이에서는 매수를 좀 한 100틱 이상, 200틱 이상 여유롭게 보고 들어갈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워낙에 그런 뭐 좀 지역적 재료들이 많다 보니까 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는 거는 좀 자제하셨으면 네. 좋겠다는 네. 의견입니다. 네. 매수에 대한 포지션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대보다는 45달러, 44달러 후반대까지 눌린 그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해 보인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윤희라 캐스터의 그 의견도 빨리, 빠르게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의 정제소에서 이렇게 너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요.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일은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늘 46.52에서 만약에 가격이 더 떨어진다면 45.58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음번에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오일 재고량이 크게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가격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것 또한 다음번에 설명 덧붙여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하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방에 대한 의견이 기사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46.65에서 전저점 지지받고 두 번째 지지를 추가적으로 받고 있죠. 근데 이 라인을 뚫기 전까지는 현재 상태에서 매도 관점으로 바로 들어가시는 건 리스크가 높다라는 부분은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2시에 새벽 2시에 베이커 휴지 굴착장비수가 있는데 저번 주에 금요일에 짚어드리고 갈 때 제가 베이커 휴지 굴착장비수의 연속 하락 부분을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연속 하락이 나와서 760개 이하로 떨어졌죠. 그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셰일 업계는 추가적 상승을 지금 치고 올라가기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2시에 또 추가 발표가 있죠. 이 부분이 확실하게 760선 아래로 떨어지는 흐름을 유지하는지 한번 더 추가적 관찰을 해보셔야 앞으로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멘텀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때 나오셨네요. 잠시 2부에서 또 에지 시스템 마스터가 그 이슈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고 매매 포인트도 함께 짚어드린다고 하니까요. 2부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의 내용 여기까지고요. 자, 저희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매매 포인트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 정보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